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상승세는 가격이 거의 250% 급등했던 2019년 중반의 강세 회복과 유사합니다. 이는 1년 동안 이어진 침체와 18,000달러 부근의 장기간의 통합 추세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유동성 긴축 사이클이 거의 끝나갈 무렵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019년 랠리 이전과 유사하며 연준의 이전 긴축 사이클은 3년간 지속되어 2018년 12월에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7월 이후 비트코인의 시장 움직임은 2018년 11월 말부터 2019년 4월 초까지의 시장 움직임과 비슷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항이 가장 적은 경로는 더 높은 쪽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크로 트레이더 지오체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를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며 향후 3개월 내에 이더가 3,4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은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하며 2019년 랠리 이전과 유사한 상황이 현재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분석은 또한 비트코인보다 이더 구매를 선호하고 이더리움이 아직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믿는 매크로 트레이더의 의견을 강조합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이더리움은 최근 5% 이상 하락하여 1,527달러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온체인 데이터 공급 업체인 센티먼트는 가격이 중기에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ETH는 소셜미디어에서 암호화폐 토론이 21%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더리움 2.0 입금 계약에 잠긴 이더리움 금액이 사상 최고치인 1,544만 5,879개 코인으로 급등했습니다. 출금이 활성화되면 많은 사람들이 ETH를 되찾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더리움 시장의 최근 움직임에 대한 좋은 개요를 제공하고 중기적으로 이더리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세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대규모 거래와 향후 업그레이드가 미치는 영향과 잠재적인 이더리움 가격 하락에 대한 추측에 대해 논의합니다. 사기꾼들은 리플과 바이낸스를 모방하여 ROI가 높은 XRP-용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가짜 웹사이트와 이메일 사기꾼을 만들었습니다. 웹사이트와 이메일은 최대한 합법적으로 보이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하드웨어 지갑을 통해 셀프 커스터디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또한 미러 도메인을 사용하여 전 세계의 XRP 사용자를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XRP는 스테이킹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플랫폼에 투자하기 전에 항상 철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가짜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통해 XRP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암호화폐 사기의 분명한 예입니다. 사기꾼들은 비현실적인 투자 수익을 약속하는 가짜 웹사이트와 이메일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기를 인지하고 투자하기 전에 모든 플랫폼의 합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국 정부가 디지털 파운드 개발을 이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책임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재무부와 영란은행은 CBDC 설립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통합 개선, 기업 및 소비자 비용 절감, 결제 시스템의 보안 및 효율성 향상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CBDC의 도입은 비트코인과는 다른 도전과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통화 공급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웨덴, 덴마크, ECB와 같은 다른 국가들도 자체 디지털 통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면서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인구의 70%를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영국은 점점 더 디지털 현금 기반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스카든 디지털 파운드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두어는 CBDC를 전 세계적으로 출시한 동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비트코인과 같은 민간 부문 화폐에 출연이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행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는 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가능성을 둘러싼 현재 논의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CBDC가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이점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CBDC를 남용할 가능성 및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잡성 등 존재하는 몇 가지 우려 사항을 설명합니다. 또한 비트코인이 제공하는 잠재적 이점과 영국 정부가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이를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명합니다. 엑사피 원장 재단은 주요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보유 노드 목록에서 리플 유효성 검사기 및 한국 대학 유효성 검사기를 제거하고 SC7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 결과 검증자 수가 35명에서 34명으로 감소했지만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목록 게시자인 리플과 코일은 아직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엑사피 레저 파운데이션에서 제공하는 훌륭한 업데이트입니다. 엑사피 레저 파운데이션은 고유한 노드 목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정책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록을 정리하려면 리플 유효성 검사기 중 하나와 한국대학 유효성 검사기를 제거해야 했으며 SC7을 추가하면 네트워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리플과 코일이 보유한 노드 목록에도 변경사항을 적용하는지 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1월 14일 이후 2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현재까지 36%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세자들은 1월 27일에 만료되는 14억 8천만 달러의 월간 옵션 만기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인해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곧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와 같은 위험 자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기반 USD 코인이 P2P 거래는 미국 달러 대비 3.5% 프리미엄에 도달하여 소매 거래자들이 포모가 완만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상 최고치인 7일 비트코인 해시율은 강세 모멘텀을 뒷받침했습니다. 콜투풋 비율이 1.15인 대부분의 옵션 계약은 상승세를 선호합니다. 1월 27일에 가격을 2만 1000달러 아래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약세자들은 여전히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현재 심리와 다가오는 옵션 만기의 잠재적 결과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트레이더가 낙관적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투자 전략과 관련된 위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래시바츠는 이더리움의 핵심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구축된 미들웨어 서비스로 앱 빌더와 검증자에게 필수 도구를 제공합니다. 내부 부스트 미들웨어를 공공재로 내세웠으며 이제는 핵심 프로토콜에 내장될 수도 있을 만큼 어디에나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플래시봇이 10억 달러 가치로 5천만 달러를 모금할 계획을 발표했을 때 플래시봇은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 커뮤니티의 호의를 악용했을 수 있습니다. 내부 부스트는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 채택되었으며 네트워크에 기록된 블록이 90% 이상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내부 문제를 악화시키고 블록 프로덕션 장치를 중앙 집중화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플래시봇은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커뮤니티 중심의 마케팅이 성공을 이끈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이 글은 이더리움 검증자와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미들웨어 프로그램인 플래시봇을 둘러싼 논쟁을 집중 조명합니다. 플래시봇은 널리 채택되었지만 최근 보고된 기금 모금 계획으로 인해 플래시봇의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플래시봇이 내부 부스트의 권한을 책임감 있게 분배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플래시봇의 기금 모금 계획이 의심스럽고 내부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SEC 규제기관이 익명의 직원이 신고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리플랩은 편집 권한을 거부하는 근거로 자발성을 주장하면서 이 주장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사법적 판례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투자은행 가는 증인들이 조사 협조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된다면 이러한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이러한 고려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은행가는 애널리서 토리즈 판사에게 개인정보를 대중의 시각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요한 조사 협력이 보장되고 앞으로 더 나은 법적 선례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는 SEC 규제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선례를 세우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투자은행가는 안전을 위해 익명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법원은 결정을 내릴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G. 모리스는 코인데스크의 수석 인사이트 칼럼니스트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른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2023년 지금까지 BTC와 이더리움은 각각 36%와 30% 상승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바닥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2022년에 사기의 물결은 사라졌어요. 코비드19 팬데믹이 열기와 맞물려 암호화폐 자산은 10년 동안 꾸준한 성장 추세를 이어왔어요. 전 세계 인플레이션은 복잡하지만 미국은 일자리를 해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막는 소프트 랜딩을 향해 가고 있어요. 유럽의 경제 성장은 긍정적이에요. ECB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고 중국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어두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요. 투기꾼들은 마니아들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하이프맨을 경계해야 해요. 2022년 이야기는 동물령을 따라가는 것이 극도로 위험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 글은 현재의 거시경제 상황과 이러한 상황이 암호화폐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기요를 제공해요. 미국, 유럽, 중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살펴보고 전 세계의 다양한 금리 정책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요. 또한 과장판 추종의 위험성과 엄청난 수익률에 대한 그들의 약속, 그리고 지난 강세장에서 얻은 교훈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를 상기시켜줘요.